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외동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도 하나 가졌답니다. 저는 아들네의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내 하루는 바빠졌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 회사 가려면 시간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지우를 데려다 주고 나면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내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게 참 좋았어요. 혼자 있었으면 참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가족을 돌보니까 살만 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갈비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담아 냉장고 가득 채워놓으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덕분에 저희가 잘 먹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지우가 친구들과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내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방 정리까지. 며느리가 퇴근해서 지칠까봐 미리 해뒀어요.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끔은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먹어.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용돈 한 번 받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지우 데리러 갈게요. 왜? 내가 할게. 나는 시간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는 점점 내 도움을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어머니 반찬은 제가 만들게요. 어머니, 이제 지우도 컸으니까 혼자 학교 갈 수 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내가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건 알죠. 근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간섭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손녀 돌보고 밥해주고 빨래해준 것뿐인데. 그래, 미안하구나. 앞으론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늙었구나. 며칠 뒤 손녀 지우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어요. 지우가 바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바다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응.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지우 데리고 바닷가 갈까? 그런데 지우의 천진난만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번 바다 여행은 진짜 가족끼리만 간대요.
그리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진짜 가족 아니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는 가족 아니래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아니래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이번 휴가 얘기했어요. 아직 어떻게 말하지? 그냥 우리 셋이서만 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서운해하실 텐데. 서운하시겠죠. 근데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가면 불편해요. 맨날 이것저것 챙기시고 좋은 분인 건 아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독립적으로.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반찬통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짐이었구나. 내가 부담이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아들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2주일에 한 번. 며느리는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여행 가요. 지우 데리고 제주도 갈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네.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리고 며칠 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난 그날, 나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나는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 웃고 있는 남편, 아기였던 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된 건 내가 너무 많이 베풀어서일까? 아니야. 가족은 원래 그런 거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 방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랍 안쪽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뭔가 만져졌어요. 두꺼운 종이 뭉치였습니다. 꺼내보니 서류 봉투였어요. 묵직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증여계약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여자 박순자, 수중자 김철호, 내 집, 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서류 맨 아래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서류 정리 좀 하셔야 해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서류철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무슨 서류? 그냥 정리용이에요. 여기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 아이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서류예요. 그날 며느리는 계속 졸랐습니다. 귀찮아서 결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설마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 증여계약서였던 걸까? 더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녀 지우를 불러서 말했던 것. 지우야,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 찍는 거 봤지? 나중에 물어보면 봤다고 말해야 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무슨 증인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족에서 빼내려고 했구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어요.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내 집이 이미 넘어갔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궈낸 그 집, 노후를 위해 지켜온 유일한 재산이 이렇게 사라졌다니. 왜 이렇게까지?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며느리 혼자 한 일일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분노하다가 허탈해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 집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을 나온 나는 곧장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집안 일을 봐주던 김 법무사님.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법무사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나는 증여계약서를 꺼내 보였어요. 법무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어머니, 이거 서명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이런 계약 한 적 없어요. 그냥 서류 정리한다고 해서 도장만 찍어줬는데. 법무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등기가 넘어갔어요. 한 달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법무사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고 아들 내 집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연락이 안 되네요.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내 집을 빼앗아가고 괜찮냐고 묻는 거야?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가족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다음 날 아침 법무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은 아니에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는 잘 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너희가 한 짓 알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 말이야. 증여계약서. 나를 속였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 다 알아.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 나중. 내가 죽길 기다리는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필요 없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여길? 법무사님한테 들었어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 그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필요 없어. 법으로 해결할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말대로 계약서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공증도 없었고 내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 뒤 판결이 났어요. 증여계약 무효.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내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요? 네. 나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법무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요? 네.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이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고치면 충분히 쓸만했어요. 박순자 문화재단. 건물 앞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내 이름을 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재단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기사 보고 전화 드렸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해요. 거기 가면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봤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반찬 제가 했어요. 어머,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니,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단 앞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이제 와서? 엄마가 이런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재단 운영하는 데 쓰세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돈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해. 제발요. 속죄하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 와이프랑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을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속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봐. 나는 이제 바빠.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재단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사는 어르신들과 아침을 먹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박순자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재단 문을 두드렸어요. 저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 그게 여기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참 예쁘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기대됩니다.